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21사단 이등병 강철민의 면회 날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 위병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젊은 엄마들은 손수 싼 김밥 도시락을 들고 왔고 아버지들은 딱딱한 표정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였지만 가족들은 이미 9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남편을, 오빠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위병소 안쪽에서는 문성태 병장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3년차 병장이었죠. 그는 면회객들을 체크하면서 후임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했어요. 명단 확인 제대로 해. 신분증이랑 대조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쁘게 움직였죠. 그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복래, 75살이었어요. 짙은 파마 머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푸석했고 오래된 화장은 주름 사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에 바른 붉은 립스틱은 경계선이 번져 있었고 눈썹은 가늘게 그려져 있었어요. 70대 노인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이었죠. 손에 든 낡은 가방은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는 실밥이 풀려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천이 벗겨져 있었어요. 나복래는 위병소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위병소를 지키던 문성태 병장이 나복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후임들을 힐끗 보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여기 군부대야. 다방 아줌마는 출입 안 돼.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온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돌려 나복래를 쳐다봤어요. 나복래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문성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요즘 군인들 상대로 장사하러 오냐? 여기 그런 데 아닌데? 영내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나복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손자 면회 왔는데요. 강철민이요. 이등병 강철민. 손자? 누가 할머니 보호자로 등록했대요? 여기 명단에 없는데? 문성태가 명단을 뒤적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실제로는 명단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진짜 다방에서 일하나 봐. 저런 사람도 면회 오네. 요즘 세상 참. 나복래는 가방을 뒤적여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요. 제 신분증이요. 나복래. 손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문성태는 신분증을 대충 보더니 옆에 있던 후임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확인해봐. 근데 할머니 화장 좀 지우고 오시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때 강철민이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죠. 철민은 숨을 헐떡이며 위병소 앞에 섰습니다.
구보로 달려온 탓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문성태가 철민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물었죠. 이등병 강철민. 차렷. 이 여자, 내 보호자 맞아? 똑바로 대답해. 수십 명의 시선이 철민에게 꽂혔습니다. 나복내도 다른 면회객들도 병사들도 모두 철민을 쳐다봤어요. 철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귀가 뜨거웠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나복내가 철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가방을 쥔 채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었죠. 그 눈빛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철민은 그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랑 저 병사 연결고리가 뭐야? 진짜 다방 아줌마 아니야? 우와, 군대까지 찾아오네.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순간의 공포가 철민을 엄습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할머니는 더 많은 모욕을 당할 거예요. 자신도 부대에서 계속 놀림감이 될 겁니다. 군 생활 2년이 지옥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철민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제 할머니 아닙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복내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손자를 바라봤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문성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복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도 아닌데 왜 왔어요? 명단에도 없고. 가방 검사해야겠네. 수상한 물건 반입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는 나복내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삶은 달걀 6개가 모래 위로 굴러갔어요. 약봉지 몇 개가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손수 짠 양말 한 켤레가 먼지를 뒤집었었죠. 작은 수첩 하나가 펼쳐진 채 떨어졌어요. 나복내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달걀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금이 가 있었죠. 약봉지를 집었어요. 손수 짠 양말을 털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무릎 꿇고 물건을 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누군가 불쌍하네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나복내는 모든 물건을 다 주운 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었어요. 그리고 철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철민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터덜터덜 걷는 발걸음.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철민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문성태가 철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강이병,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이지 마. 부대 망신이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철민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강철민의 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점호 때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철민이 지나가면 병사들이 웃음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다방 아줌마 병사 온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죠. 그 소리가 철민의 귀에 박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민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면 옆자리 병사들이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철민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생활관에서였습니다. 선임 한 명이 철민을 불렀죠. 강이병, 너 면회 온 그 여자 진짜 누구야? 모르는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보호자 명단에 있었다며? 근데 왜 모른다고 했어?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선임은 비웃듯 말했죠. 에이, 창피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해봐. 뭐 하시는 분인데? 친척입니다. 친척? 그런 친척을 모른다고 해? 야, 이 새끼 거짓말쟁이네. 주변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수밖에 없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방 아줌마랑 엮인 병사, 면회 문제 일으키네, 수상한 배경 있는 놈. 사실이 아닌 말들이 사실처럼 번져나갔어요. 누군가는 철민이 빚을 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철민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수록 할머니가 더 욕먹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철민의 군 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이었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생활관 청소를 먼저 시작했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철민은 매일 그렇게 했어요. 훈련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보할 때 항상 맨 앞에서 뛰었어요. 사격 훈련에서는 백발백중이었고 각계전투 훈련에서는 가장 빠르게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조교들이 감탄할 정도였죠. 이등병 강철민 잘하네. 이번 훈련 모범 병사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선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질투였어요. 쟤 왜 저렇게 튀어? 간부들 눈에 들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꼴값 떤다, 진짜. 어느 날 밤 야간 근무 명단이 나왔습니다. 철민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철민이 먼저 나섰죠. 저 대신 서겠습니다. 당직 선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오늘 근무 아닌데? 괜찮습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왜? 그냥 서고 싶습니다. 철민은 그날 밤 초소에 섰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였어요. 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불었죠. 2시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철민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후임 한 명이 실수로 중대장실 서류를 엎질렀어요. 중요한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커피가 쏟아져 몇 장이 젖었습니다. 후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거 큰일 났다. 중대장님한테 들키면. 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해. 네. 왜요? 넌 아직 이등병이잖아. 나 대신 처벌받아.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난 이미 찍혔으니까. 철민은 중대장에게 가서 자신의 실수라고 보고했습니다. 중대장은 화를 냈고 철민은 일주일 동안 추가 근무를 받았어요. 후임은 미안해하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다른 선임들은 달랐습니다. 쟤 왜 저래? 착한 척하네. 간부들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진짜 꼴값 떨고 있어. 철민의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선임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특히 문성태가 그랬죠. 그는 철민을 볼 때마다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강이병, 오늘도 모범 병사 코스프레냐? 힘들지 않아?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대장실에서 간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성태가 슬쩍 말을 꺼냈죠. 소대장님, 이등병 강철민 말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 뭐가? 겉으론 성실한데 뒤가 좀 수상해요. 면회 때 그 일도 그렇고 행동도 너무 튀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소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실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배경이 수상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들이 쌓였습니다. 다른 선임 몇 명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 병사 뭔가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문제 일으킬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니 마치 사실처럼 들렸죠. 간부들은 서서히 철민을 문제 소지가 있는 병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했어요. 중대장님, 이등병 강철민 관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확실한 건 아닌데 병사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습니다. 배경도 좀 불분명하고요.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주시하도록 해. 그날 밤 철민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무릎 꿇고 물건을 주었던 모습,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뒷모습. 철민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야, 강철민. 자냐?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 했습니다. 쟤 진짜 이상한 놈이야. 말도 안 하고.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겼어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대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등병 강철민, 대대장실로 집합. 확성기에서 철민의 이름이 울려 퍼졌어요.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뭔 일 있나? 대대장실 호출이면 큰일인데. 수군거림이 들렸죠. 철민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죠. 대대장실 문 앞에서 철민은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대장 오정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령이었어요.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차렷 자세를 취했죠. 이병 강철민입니다. 오정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앉아. 예. 철민이 의자에 앉자 오정필이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강철민. 요즘 보고가 좀 안 좋던데. 예. 선임들한테 평이 별로야. 겉으론 성실한 척 하는데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지. 면회 때 일도 그렇고 행동도 튄다고 하더라.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변명할 게 없었습니다. 면회 때 일은 자신의 잘못이었고 성실하게 군 생활한 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대답 안 해? 할 말 없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모든 게 죄송합니다. 오정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든 게 죄송하다고? 그게 대답이야? 강이병, 군대에서 찍히면 끝이야. 알지?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이미 이미지가 안 좋으면 소용없어. 앞으로 조심하도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가봐. 철민은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찍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미 찍혔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철민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근무는 빠지고 굳은 일만 돌아왔어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처리, 야간 초소 근무, 연속으로 배정됐습니다. 선임들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걸 숨기지도 않았어요. 강이병, 오늘 화장실 청소 내가 해. 어제도 제가 했는데요. 어제 한 게 어때서? 오늘도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철민은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과장되게 보고됐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 복도를 청소하다가 물 한 방울을 흘렸어요. 그걸 본 선임이 바로 소대장에게 보고했죠. 강이병이 복도에 물을 흘려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소대장은 철민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사고 나면 큰일이야. 예, 죄송합니다. 철민은 사과했지만 억울했어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며칠 뒤에는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민이 훈련 중에 장비를 옮기다가 손에 상처가 났어요. 크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났습니다. 철민은 훈련을 마치고 의무실로 갔죠. 의무실 문을 열자 군의관 백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대위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지우는 철민을 보더니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보세요. 어디 다쳤어요?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철민이 손을 내밀자 백지우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면서 백지우는 철민의 팔을 봤어요. 팔뚝에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죠. 오래된 멍도 있었고 새로 생긴 멍도 있었어요. 백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멍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훈련 중에 부딪혔습니다. 언제요? 며칠 전이요. 며칠 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지우는 다른 팔도 확인했어요. 반대쪽 팔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손목에도 있었고 어깨 쪽에도 있었죠. 강이병,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훈련 중에 생긴 거 아니죠? 맞습니다. 훈련 중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군의관 몇 년 했는데 이런 멍이 사고로 생긴 건지 아닌지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백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훈련 중입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요. 백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가졌죠. 멍의 위치와 크기, 색깔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사고로 보기엔 너무 반복적이었어요. 팔 내리세요. 치료는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철민은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백지우는 철민이 나간 뒤 기록부에 뭔가를 적었어요. 이등병 강철민. 팔과 손목에 다수의 타박상. 설명과 부상 패턴 불일치. 관찰 필요. 그리고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병사를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 백지우는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죠. 그날 밤 철민은 생활관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자유시간을 즐기며 떠들고 있었어요. 철민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의 멍을 만지작거렸어요. 사실 그 멍들은 훈련 중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화장실에서 선임 몇 명이 철민을 불렀었죠. 강이병, 좀 이리 와봐. 그리고는 팔을 비틀고 밀쳤어요. 너 요새 왜 그렇게 잘 나가? 간부들한테 잘 보이려고? 철민은 참았습니다. 맞서 싸우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계였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철민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죠.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군대에서 우는 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생활관에 소등 명령이 떨어졌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철민만 잠들지 못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무릎 꿇고 물건을 주었던 모습,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뒷모습. 철민은 이불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철민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생활관은 이미 소등이 된 지 오래였고 병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죠. 할머니였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할머니가 전화를 걸다니 이상했습니다. 철민은 서둘러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철민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약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안 아파.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철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말이다. 나복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한 거. 그날 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어요. 할머니, 그건 괜찮다 안다. 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안다는 거다. 살려고 그런 거라는 거.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을 거야. 할머니도 알아. 그래서 괜찮다. 할머니. 근데 말이다, 철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나복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버지는 철민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에서 사고가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자세한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아버지가 뭐요? 내 아버지가 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훈련 중에. 아니다. 나복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는 뭔가를 봤어. 보면 안 되는 걸 봤지. 무슨 말씀이세요? 군에서 일어난 일이야. 돈이 오가고 계급이 오가고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일. 내 아버지는 그걸 받고 신고하려 했어. 근데 그 전에 죽었지. 철민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진짜예요?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너를 지키려고.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왜요? 왜 갑자기? 너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잖아. 나복래의 말에 철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지켰잖아. 아무 이유 없이. 내 아버지도 그랬어.
성실했고 정직했고 옳은 일을 하려 했지. 근데 그게 죄가 됐어. 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철민아, 할머니가 번호 하나 알려줄게. 오래 숨겨뒀던 번호야. 번호요? 응.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알던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 그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복내는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번호를 적었어요. 근데 할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전화하면 알게 될 거다. 할머니도 15년 동안 연락 안 했어. 근데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 할머니, 철민아, 너 혼자 감당하지 마. 알았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민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보초 서는 병사의 발소리만 들렸죠. 철민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적은 번호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발신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였죠.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 같았어요. 저기요. 철민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누구십니까? 저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나복내 할머니가 이 번호를 알려줘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철민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복례가 아직 살아있나? 그 한마디에 철민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아는 사람.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 대체 누구일까요? 예,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 번호를 알려줬다고? 예. 그럼 내가 철수 아들이구나. 철수요? 내 아버지 이름이 강철수 아니었나? 철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강철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그래. 철수 아들. 지금 어디 있지? 전방 사단입니다. 이등병으로 복무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철민은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모든 걸 다 말해야 할까요? 저 부대에서 좀 힘듭니다. 찍혔다고 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것 같아요. 내 아버지처럼.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내 아버지도 그랬어. 찍혔었지. 그리고 죽었고. 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강영국이다. 합참의장. 그 말에 철민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의 최고위직. 그 사람이 할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자신에게 전화를 받고 있다니. 저는 놀라지 마. 내가 내 아버지 전우였어. 같이 복무했지. 그 사람 죽을 때 나도 거기 있었고. 강영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알아볼게. 며칠만 기다려.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 알았지? 예, 감사합니다. 고맙긴. 진작 했어야 할 일이야. 복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합참의장, 아버지의 전우, 할머니가 15년 동안 숨겨온 번호,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 철민은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영국과의 통화 이후 철민은 조용히 지냈어요. 평소처럼 훈련에 임하고 근무를 서고 선임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죠. 정말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허황된 희망이었을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대대장 오정필이 갑자기 중대장들을 소집했어요. 급작스러운 회의였죠.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뭔 일 있나 봐. 위에서 뭔가 내려왔나? 표정들 보니까 심상치 않은데. 오후 4시쯤 문성태가 철민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등병 강철민, 대대장실로 집합. 철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요? 이번엔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걸까요? 철민은 군복을 단정히 하고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대대장실 앞에 도착하자 중대장 2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철민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철민이 노크하고 들어가자 오정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문성태도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이병 강철민입니다. 오정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강이병. 생활관 물품 점검했는데 4개인 물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보급품 절도 혐의야. 군용 손전등 2개, 건전지 6개가 내 사물함에서 나왔어. 철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가져간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내 사물함에서 나왔잖아. 누가 넣은 겁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오정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가 넣었다고? 증거 있어? 내가 안 넣었다는 증거.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누가 넣었는지도 몰랐고 언제 넣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성태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대장님, 이 병사 원래 수상했습니다. 면회 때부터 이상했고 평소 행동도 튀고 이런 일 저지를 만한 놈입니다. 문성태,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정필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조용히 해. 군사경찰 인계 절차 밟을 거야. 조사받으면서 확실히 밝혀지겠지. 대대장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누명입니다. 억울하면 조사받으면서 증명해. 나가. 철민은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군사경찰 인계. 그건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기록에 남고 군 생활이 망가지는 거죠. 철민이 생활관으로 돌아가는데 문성태가 뒤따라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철민을 세웠어요. 강이병, 이병 강철민. 내가 뭘 믿고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철민은 문성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내 할머니, 그 다방 아줌마. 그런 배경 가진 놈이 군대에서 버티려고 하니까 문제야. 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손을 쓰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문성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내 할머니 다시 오면 간첩 의심 신고도 가능해. 수상한 행동 많았거든. 그 나이에 화장하고 다니는 거 병사 유혹하려는 거 아니야? 철민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 새끼가 지금 선임한테? 문성태가 철민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병장 문성태, 백지우였습니다. 군의관 백지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의무실 업무 때문에 강이병 데려가야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확인해야 해요. 문성태는 백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대위 계급장이 보였죠. 문성태는 할 수 없이 손을 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백지우는 철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철민은 백지우를 따라 의무실로 갔습니다. 의무실 문을 닫자 백지우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 혈액 검사요? 거짓말이에요. 당신 구하려고 한 거예요. 백지우는 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이병,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조직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물품절도 누명도 그렇고 선임들 괴롭힘도 그렇고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백지우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철민의 의무 기록이었어요. 당신 팔의 멍들 제가 다 기록했어요. 사진도 찍었고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건 훈련 중 사고 아니에요. 제가 군의관이에요. 이런 거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백지우는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철민의 팔, 손목, 어깨에 난 멍들이었죠. 이거 가지고 상부에 보고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동의 없이는 못해요. 어떻게 할래요? 철민은 망설였습니다.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임들이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더 고립될까요? 그때 백지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신 아버지 기록이에요. 제 아버지요? 예. 군 복무 기록 찾아봤어요. 강철수 하사 15년 전 사망. 사인은 훈련 중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데 백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요. 부검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어요. 사고 조사 보고서도 부실하고 뭔가 숨긴 것 같아요. 철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는 뭔가를 봤어. 보면 안 되는 걸. 왜 이걸 찾아보셨어요? 당신 상황이 이상해서요. 당신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성실했고 정직했고 그래서 찍혔고 그리고 죽었어요. 백지우는 철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이병, 당신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싸워야 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도움 받아야 합니다.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강영국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죠.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백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 기록들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그리고 상부에 보고 준비할게요. 당신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예. 감사합니다. 철민이 의무실을 나서려는데 백지우가 불렀습니다. 강이병. 예. 당신 혼자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어요.
강영국에게 다시 전화해야 할까요? 그때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장병 집합, 대대장 긴급 훈시가 있겠습니다. 반복합니다. 전 장병 집합,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긴급 훈시라는 말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대대장 오정필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죠. 창백했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장병 차렷.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정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부대 운영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상부 지시에 따라.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병사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성태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오는 거야? 차들이 운동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4개가 달려 있었죠. 대장이었어요. 그 뒤로 4대의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별 3개, 두 번째도 별 3개, 세 번째도, 네 번째도, 5번째도 모두 중장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별이 저렇게 많아? 대장이랑 중장들이 왜 여기 와? 강영국이 천천히 운동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5명의 여성 중장들이 따랐어요. 오정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경례했죠. 대대장 오정필 중령, 합참의장님께 경례. 강영국은 무표정하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간부 집합시켜. 예. 오정필이 황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대장들, 소대장들, 부사관들이 모두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도 창백했습니다. 강영국은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철민을 찾았어요. 철민은 병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강영국과 눈이 마주쳤죠. 강영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숨을 삼켰어요. 그때 5명의 여성 중장 중 1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육군 인사사령부 부사령관 강미선 중장이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병사들이 술렁였어요. 강미선, 강철민과 성이 같았습니다. 두 번째 여성이 나섰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강미정 중장. 세 번째, 합참전략기획본부장 강미경 중장. 네 번째, 육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 강미숙 중장. 5번째,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미란 중장. 5명 모두 강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중장이었어요.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강영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5명은 내 조카 딸들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카 딸. 그것도 5명 모두 중장. 별이 13개였습니다. 강영국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 이등병 강철민이라는 병사가 있다. 어디 있나? 철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철민을 쳐다봤어요. 철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병 강철민입니다. 강영국이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강철민은 내 전우 강철수의 아들이다. 내 조카뻘 되는 아이지. 5명의 고모들이 일제히 철민을 봤습니다. 강미선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철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철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군인은 울면 안 되니까요. 강영국이 오정필을 쳐다봤습니다. 대대장, 이 부대에서 최근 뭔 일이 있었나? 오정필은 땀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이등병 강철민에 대한 보고는? 그건 일상적인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강미정 중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상적인 관리, 물품 절도 누명, 조직적 괴롭힘, 폭력, 허위 보고, 이게 일상적인 관리입니까? 오정필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미경 중장이 나섰습니다. 전산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강철민 이등병에 대한 보고들 조작된 게 태반입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고됐어요. 강미숙 중장이 문성태를 가리켰습니다. 병장 문성태, 면회 때 민간인을 모욕했죠? 보호자를 다방 아줌마라고 불렀습니까? 문성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75살 노인한테 한 게 농담이에요? 가방을 바닥에 쏟은 것도 농담입니까? 문성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미란 중장이 의무 기록을 펼쳤습니다. 군의관 백지후 대위의 보고입니다. 강철민 이등병의 신체에서 반복적인 타박상 발견. 훈련 중 사고로 위장했지만 명백한 폭력의 흔적. 이거 누가 했습니까? 생활관 선임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강영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강철수 하사. 성실하고 정직한 군인이었지. 군 내부 비리를 목격했고 신고하려 했어. 근데 그 전에 죽었지.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됐고 병사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계급이 낮았고 힘이 없었지. 그래서 복내 할머니한테 철민이한테 미안했어. 15년 동안. 강영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합참의장이고 내 조카딸들이 전부 장성이야. 그리고 강철민은 내가 지킨다. 오정필과 문성태는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미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감찰이 시작됩니다. 이 부대의 모든 기록, 보고서, 인사관리 내역을 전수조사합니다. 강철민 이등병에 대한 모든 조치들도 재검토하고요. 강미정이 덧붙였습니다. 법무 차원에서도 조사합니다. 폭력 가해자들, 허위 보고, 작성자들 모두 식별해서 처벌할 겁니다. 강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강철수 하사 사건도 재조사합니다. 당시 관련자들 전부 찾아낼 겁니다. 부대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강영국이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철민아. 예. 미안하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어.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국이 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들이 이렇게 잘 버텼다는 거.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이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5명의 고모들이 철민을 둘러쌌습니다. 강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있다. 이제 괜찮아.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백지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대로 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미선 중장이 이끄는 감찰팀이 대대본부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고 컴퓨터 기록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죠. 간부들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성태가 제일 먼저 불려 들어갔어요. 조사실은 대대장실 옆 회의실이었습니다. 강미정 중장과 법무관 2명이 앉아 있었죠. 병장 문성태, 앉으시오. 문성태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강미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1월 15일 면회 당시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봉래 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다방 아줌마라고 했죠? 군인들 상대로 장사하러 왔냐고도 했고요. 문성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75살 노인을 모욕하고 손자 앞에서 가방을 바닥에 쏟아버렸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미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강철민 이등병에게 뭘 했습니까? 화장실에서 팔을 비틀었죠? 11월 22일, 25일, 28일. 3번이나. 문성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CCTV 있습니다. 복도 CCTV에 당신이 강철민을 화장실로 끌고 가는 모습 찍혔어요. 그리고 나올 때 강철민이 팔을 감싸고 나오는 것도요. 문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절도 누명. 누가 지시했습니까? 대대장입니까? 아니면 당신 단독 행동입니까? 저는 그냥 후임 괴롭히고 싶어서 했다는 겁니까? 문성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미정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장 문성태, 당신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64조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군사법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영창은 기본이고 불명예 전역 가능성도 있어요. 문성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다음은 오정필 차례였습니다. 대대장실에서 강미선 중장과 마주 앉았죠. 중령 오정필, 당신은 대대장입니다. 휘하 병사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책임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방치했습니까? 강철민 이등병이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았을 텐데요. 오정필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강미선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철민에 대한 보고서들입니다. 태도 불량, 복종심 부족, 의심스러운 행동. 전부 근거 없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강철민은 모범 병사였습니다. 훈련 성적 우수, 근무 성실, 사고 이력 전무. 오정필은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부하들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믿었다고요? 확인도 안 하고? 당신 군 생활 20년 넘게 했으면 이런 보고가 조작인지 아닌지 구분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강미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 병사를 죽일 뻔했어요. 알아요? 강철민이 며칠만 더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지? 오정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일, 강철수 하사 사건. 당신 그때 2부대 소대장이었죠? 오정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제가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강철수 하사가 비리를 신고하려 했을 때
당신이 보고 라인을 막았어요. 상부에 올라가지 못하게.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상관이 누구였습니까? 오정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다 찾아낼 겁니다. 15년 전 자료들 전부 복구 중이에요. 그때 관련됐던 사람들 전부 찾아낼 거예요. 오정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선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강미경 중장이 직접 병사들을 면담했어요. 철민을 괴롭혔던 선임들이 하나씩 불려갔죠. 상병 김진호. 당신 11월 25일 밤 강철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별말? 쟤 진짜 이상한 놈이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했죠? 옆 침대 병사가 증언했어요. 김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강철민 근무 배치 조작했죠? 좋은 근무는 빼고 굳은 일만 몰아줬어요. 그건 선임이라서. 선임이면 후임 괴롭혀도 됩니까? 군대가 그런 곳입니까? 김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관련된 간부 12명, 병사 8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CCTV 기록, 문자 메시지, 증언들. 모두 철민을 향한 조직적 괴롭힘을 증명했죠. 강미숙 중장은 교육사령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대 내 집단 괴롭힘 실태 및 재발 방지 대책. 이 보고서는 정군에 배포될 예정이었어요. 강미란 중장은 의무 기록들을 재검토했습니다. 백지후와 함께 철민의 상처들을 분석했죠. 이 멍들 명백한 폭행입니다. 군의관으로서 제대로 보고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백지후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기록 남겨준 덕분에 증거가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영국이 철민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면담실이었어요. 둘만 있었죠. 철민아 앉아. 예. 철민이 앉자 강영국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어. 내 나이 또래면 다들 힘든 나이야. 근데 너는 혼자 이 모든 걸 견뎠어.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영국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할까? 강철수는 내 부하였어. 내가 소대장일 때 우리 소대원이었지. 정말 좋은 군인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하고 용감했어. 철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부대에 비리가 있었어. 보급품 횡령이었지. 몇몇 간부들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서 팔았어. 큰 돈이 오갔고 내 아버지가 그걸 발견했어. 강영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철수는 나한테 왔어. 소대장님, 이거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그때 겁이 났어. 관련된 사람들이 고위 간부들이었거든. 나는 철수한테 말했지. 좀 더 생각해보자. 증거를 더 모으고. 근데 그게 실수였어. 강영국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뒤 철수가 죽었어. 훈련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처리됐지. 근데 나는 알아.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 입을 막은 거야.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계급이 낮았고 증거도 없었고 겁도 났어. 그래서 복리 할머니한테 너한테 미안했어.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 강영국이 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지킬 수 있어. 너를, 복리 할머니를. 그리고 철수의 명예도. 철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흘러내리는 대로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강영국이 미소 지었습니다. 큰아버지라니. 좋구나. 그래, 나는 내 큰아버지야.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조용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졌습니다. 문성태는 영창에 수감됐고 오정필은 보직 해임됐죠. 괴롭힘에 가담했던 선임들도 전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철민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고 근무를 서고 생활관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고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죠. 오히려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강이병, 오늘 식사 같이 할까? 야간 근무 힘들면 내가 대신 설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동료들의 진심을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철민에게 면회 통지가 왔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철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날의 일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철민은 면회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나복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마를 하지 않았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철민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복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 좀 빠진 것 같구나. 먹는 건 잘 먹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용기를 냈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알아. 나복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알아. 저는 제일 창피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했는데 저는 할머니를 부정했어요. 손자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어요. 나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살려고 그랬어.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철민아. 나복래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할머니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지.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나복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다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니?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복래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삶은 달걀과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뺏어가지 않겠지? 철민은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예, 이제 괜찮아요. 둘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강영국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했어요. 15년 만에 만난 옛 전우의 이야기. 그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얼마나 철민을 걱정했는지. 형국이가 너 챙겨준다더라. 큰아버지로서. 예, 정말 감사해요. 그래, 이제 너 혼자 아니야. 큰아버지도 있고, 고모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복래가 철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니? 아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다는 거.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복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건강해라. 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철민은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위병소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이 격려했어요. 며칠 뒤 강영국이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행사였어요. 강철수 하사의 명예회복식이었습니다. 부대 운동장에 단상이 설치됐습니다. 전 부대원이 집합했고 나복내도 참석했어요. 강영국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고 강철수 하사는 15년 전군 내부 비리를 신고하려다 순직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처리됐지만 재조사 결과 명백한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강철수 하사의 죽음은 정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급을 추서합니다. 고 강철수 중사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복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철민은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울었습니다. 강영국이 철민을 불렀습니다. 이등병 강철민 전방으로. 철민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영국이 훈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내 아버지 강철수 중사의 훈장이다. 본래 내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것이지. 이제 내가 받아라.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무게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철민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장을 사물함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준 양말을 꺼냈습니다. 손수 짠 양말이었죠. 철민은 그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야간 근무에 나섰습니다. 초소에 서서 어두운 밤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발이 따뜻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짠 양말 덕분이었죠.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있고, 큰아버지가 있고, 고모들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강철민. 3대 독자 이등병 강철민. 초소 앞을 지나가던 선임이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강이병, 수고해. 추우면 들어와서 좀 쉬어.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서겠습니다. 그래. 고생한다. 선임이 가고 난 뒤 철민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새벽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철민은 양말을 신은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그 말을 하늘로 실어날랐습니다.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죠. 밤은 깊어갔지만 철민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군 생활이, 진짜 인생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철민은 초소를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3대 독자 이등병 강철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